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2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승호패 1회차 분석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조합픽과 구매 금액을 줄여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조합픽이 4등에 적중했습니다. 이번 회차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12월에도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을 줄인 승호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아쉽게 석패하면서 6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30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역시 34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2옵션이라 할 수 있는 제일런 브라운이 시도했던 3점슛 8개를 모두 놓치는 등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였고 주전 가드 드루 할러데이 역시 얕은 한조와 더불어 전반적인 플레이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직전 오클라호마전이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현재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2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3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유타전은 올 시즌 16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홈 경기인 만큼 제일런 브라운과 드루 할러데이가 직전 경기처럼 부진하지만 않는다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3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최근 벤치에서 출전하고 있는 조던 클락슨이 3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연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원투펀치 마카넨과 클락슨이 맹활약하고 있고 콜린 섹스턴과 시모네 폰테키오 역시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면서 최근 10경기 7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유타입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가드 키온테 조지 역시 기복은 있지만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성장 중이고 이적생 존 콜린스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에 성공적으로 녹아든 모습입니다. 다만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유타고 실제 홈에서는 11승 5패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원정에서는 5승 14패의 저조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올 시즌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리그를 대표하는 닭공팀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1위고 원정팀 애틀랜타는 오펜시브 레이팅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두 팀 모두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은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디애나는 30개 팀 중 28위, 애틀랜타는 2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비보다는 공격을 통해 누가 더 많이 넣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미러키와의 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31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할리버튼 외에도 주전과 벤치 포함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미러키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인디애나입니다. 연승 구간 야전사령관 할리버튼의 폼이 완전히 올라왔고, 팀의 핵심 자원들이 주전과 벤치를 서로 오가며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다시 흐름을 탄 인디애나입니다. 이번 애틀랜타전 역시 할리버튼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제일런 존슨이 28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원투펀치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가 46득점을 합작하면서 서부 컨퍼런스 2위인 난적 오클라호마를 잡아낸 애틀랜타입니다. 벤치 에이스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도 23득점을 기록했고, 주전 센터 클린트 카펠라 역시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주전 포워드 디안드레 헌터의 부상 공백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제일런 존슨이 2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했고, 원투펀치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의 공격력이 살아난 점 역시 고무적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자랑하는 인디애나지만 애틀랜타 역시 앞서 말씀드린 3인방을 앞세워 특유의 공격 농구로 맞불을 놓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인디애나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5연패를 당했습니다. 주전과 벤치 통틀어 총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팀 전반적으로 야투율이 좋지 않았고 3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브루클린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팀의 에이스 미칼 브리지스의 폼이 떨어지면서 공격에서의 해결사가 사라진 모습이고, 도리안 핀니 스미스와 스펜서 디니디 같은 팀의 핵심 자원들이 부진을 이어가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이미 1월 1일 치러졌던 오클라호마와의 맞대결에서 16점 차 대패를 당했던 브루클린이고, 최근 오클라호마의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애틀랜타전에서 석패하면서 5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3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제일런 윌리엄스 역시 21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 동부 컨퍼런스 1위 보스턴과 경기를 치르고 곧바로 목요일 애틀랜타 원정을 떠났었던 만큼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수요일 난적 보스턴을 잡아냈었고, 지난 시즌 챔피언인 덴버를 원정에서 2번이나 잡아냈을 정도로 경기력이 물이 오른 오클라호마입니다. 팀의 1옵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정규 시즌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 외에 주전과 벤치에서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서부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올 시즌 브루클린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원정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만을 추천드리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목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는 홈팀 클리블랜드가 워싱턴을 상대로 무려 39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맥스 스트루스가 24득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에이스 도노반 미첼 역시 22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주전 센터 제럿 앨런은 17득점 19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고, 벤치 에이스 카리스 르버트가 21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르버트뿐만 아니라 조지 니엔과 샘 메릴도 벤치 구간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팀의 핵심인 다리우스 갈랜드와 에반 모블리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클리블랜드에겐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 맞대결에서 압승을 거뒀던 클리블랜드고, 다시 한번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클리블랜드와의 맞대결에서 39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던 조던 풀과 타이어스 존스, 데니 아브디아가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였던 게 대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공격도 문제였지만 올 시즌 워싱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수비인데,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30개 팀 중 30위, 꼴찌를 달리고 있고, 팀 평균 실점 역시 126.6점으로 30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자동문 수비를 하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얕은 한조를 보였던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야투율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수비라는 건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이번 클리블랜드와의 연전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의 활약을 앞세워 직전 시카고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엠비드는 이날 31득점 15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와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41득점을 합작했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시카고전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지난 시즌 MVP 수상에 빛나는 조엘 엠비드가 필라델피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엠비드가 부상으로 빠졌던 4경기에서 2승 2패를 거두면서 나름 선전했었던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구간 타이리스 맥시와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맹활약하면서 폼이 올라온 만큼 엠비드가 복귀한 현 시점 어느 팀과 붙어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13승 4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뉴욕전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 역시 직전 시카고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경기 원투펀치 줄리어스 랜들과 제일런 브런슨의 맹활약에 힘입어 16점 차 대승을 거둔 뉴욕입니다. 랜들은 시카고전 3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브런슨 역시 31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이적생 오지 아누노비도 11득점 8리바운드 2개의 스틸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부상으로 이탈한 미첼 로빈슨 대신에 최근 주전 센터로 출전 중인 아이제아 하텐슈타인이 10득점과 더불어 무려 20개의 리바운드와 5개의 블락슛을 기록했던 게 승리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뉴욕은 수비력을 갖춘 포워드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트레이드로 영입한 아누노비가 빠르게 그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엠비드가 있는 난적 필라델피아지만 브런슨과 랜들 두 원투펀치를 필두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뉴욕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홈팀 필라델피아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뉴욕전을 대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에이스 더마 드로잔이 28득점을 기록했고, 신성 코비 화이트가 3점슛 6개 포함 26득점 8어시스트를 올리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니콜라 부세비치를 대신해 주전 센터로 출전한 안드레 드러먼드가 13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알렉스 카루소도 13득점과 더불어 스틸 4개를 기록하면서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번 샬럿전을 앞두고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와 주전 가드 잭 라빈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는 배팅 마감 전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잭 라빈이 결장한 뒤로 오히려 시카고의 경기력이 좋아졌던 걸 감안하면 라빈의 복귀가 득일지 실일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승리하면서 11연패를 끊었습니다. 주전 가드 테리 로지어가 34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마일스 브리치스도 27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벤치 에이스 PJ 워싱턴도 1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길고 긴 연패를 끊는데 일조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다만 에이스 라멜로 볼이 일찌감치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했고 주전 포워드 고든 헤이워드와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도 결장이 잦아지면서 제대로 된 풀 전력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샬럿입니다. 이미 올 시즌 시카고와의 맞대결에서 11점 차로 패배했었던 만큼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카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시카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브루클린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팀의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 잡은 주전 센터 알페렌 쉔군이 30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휴스턴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레드 웸블릿도 21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3점슛 8개를 시도해 6개나 적중시키면서 최근에 좋은 야투감을 이어갔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아멘 탐슨과 캠 위트모어가 벤치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데뷔 2년차 타리 이슨도 팀의 핵심 포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리빌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휴스턴인데 팀의 에이스인 알페렌 쉔군이 데뷔 3년차 2002년생인 걸 감안하면 확실히 스쿼드가 젊어진 모습입니다. 거기에 베테랑 프레드 밴블릿과 딜런 브룩스를 영입하며 적절히 신구 조화를 이룬 점과 더불어 수비 전술에 일가견이 있는 이메 우도카 감독을 선임해 지난 시즌 자동문의 대명사였던 팀의 수비를 완전히 바꿔놓은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4위, 팀 평균 실점 역시 109.6점으로 전체 2위를 달리고 있고 홈에서 14승 5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상대가 서부 컨퍼런스 1위의 미네소타여도 휴스턴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현재 24승 9패로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미네소타인데 뉴욕과 뉴올리언스에게 연달아 일격을 맞으며 올 시즌 첫 연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직전 뉴올리언스전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35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칼 앤서니 타운스 역시 22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최근 주전 포인트 가드 마이크 콘리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고 무엇보다 벤치 에이스 나즈 리드의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한참 좋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다만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리그 전체 1위, 팀 평균 실점 역시 107.8점으로 1위를 달리며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인 만큼 이번 휴스턴전 역시 수비를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미네소타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나란히 4연승을 달리며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서부 1위 미네소타를 잡아냈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27득점을 기록했고 CJ 맥컬럼 역시 24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브랜든 잉그램과 허브 존스도 35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는 호세 알바라도와 레리 댄스 주니어가 16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올 시즌 유리몸의 대명사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큰 부상 없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잉그램과 맥컬럼 두 원투펀치도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시즌간 클리퍼스 상대로 5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뉴올리언스인 만큼 이번에도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전 피닉스전을 승리하면서 뉴올리언스와 마찬가지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경기 클리퍼스가 자랑하는 빅3가 모두 활약했는데 폴 조지가 3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카와이 레너드 역시 30득점을 올리며 최근에 좋은 폼을 이어갔습니다. 제임스 하든 역시 22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3경기 연속 득점과 어시스트 더블더블을 이어갔고, 벤치 에이스 노먼 파웰 역시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연승 구간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제임스 하든 합류 이후 러셀 웨스트브룩이 벤치로 내려가고 테렌스 맨이 주전 가드로 출전하고 있는데, 이 선수 로테이션이 맞아떨어지면서 경기력과 성적이 급상승한 클리퍼스입니다. 유리몸의 대명사인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이 두 원투펀치가 건강만 하다면 확실히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만난 만큼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만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목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연이어 경기를 갖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댈러스가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 두 원투펀치를 앞세워 포틀랜드에게 29점 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돈치치가 41득점을 기록했고, 어빙 역시 29득점을 올리며 둘이서만 70점을 합작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포틀랜드 상대로 벌써 3연승을 거둔 댈러스고, 돈치치는 그 3경기에서 평균 37.7득점을 올리면서 포틀랜드 선수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어빙과의 호흡도 잘 맞았던 돈치치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홈팀 댈러스가 두 원투펀치를 앞세워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댈러스와의 맞대결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에이스 앤퍼니 사이먼스가 복귀했지만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였고, 주전들 대부분 좋지 않은 득실 마진을 기록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상대팀 댈러스의 약점은 프론트코트라 할 수 있겠는데, 포틀랜드 역시 주전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이 부상으로 결장 중인 점도 뼈아픈 부분입니다. 최근 원정 경기 6연패를 기록 중인 포틀랜드고, 올 시즌 이미 댈러스에게 3연패를 당한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3쿼터 종료 시점까지 골든스테이트에게 13점 차로 뒤져 있었던 덴버인데 4쿼터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원정 경기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경기 종료 3.6초를 앞두고 동점 상황에서 덴버의 마지막 공격이 있었는데 니콜라 요키치가 하프코트를 조금 넘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극적인 버저비터를 성공시켰던 게 압권이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날 요키치는 극적인 위닝 버저비터와 더불어 34득점과 10개의 어시스트, 9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맹활약을 펼쳤고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에런 고든도 시즌 하이인 30득점을 올리며 활약했고, 자말 머레이도 3점슛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25득점을 기록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 2년차 포워드 페이튼 왓슨이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벤치에서 출전해 19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직전 경기 짜릿한 역전승과 더불어 최근 13경기 11승 2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덴버인 만큼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홈에서 올랜도를 상대로 충분히 연승을 이어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석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커리어 하이인 43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제일런 석스도 24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 선수인 프란츠 바그너가 경기 초반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코트를 떠났던 게 가장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미 올 시즌 디펜딩 챔피언 덴버를 홈에서 잡아냈었던 올랜도인데, 그 경기에서 프란츠 바그너가 27득점을 올리며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프란츠 바그너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츠 바그너뿐만 아니라 수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나단 아이작도 이번 덴버전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센터 웬델 카터 주니어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이번 원정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데빈 부커가 35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브래들리 빌도 21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고, 이번 마이애미전 역시 듀란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건 피닉스에게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최근 벤치에서는 에릭 고든과 볼볼이 원투펀치 역할을 잘해주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고 있는데, 에릭 고든 역시 이번 마이애미전 무릎 통증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필히 배팅 마감 전까지 듀란트와 고든의 출전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도 3명이나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통해 레이커스를 잡아낸 마이애미입니다. 타일러 히로가 21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뱀 아데바요와 니콜라 요비치가 나란히 15득점을 올리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레이커스전 16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는데,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평균 득점 13.8점을 기록하면서 빅터 웬바냐마와 챗 홈그랜 다음으로 올 시즌 최고의 신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계속해서 결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임의 하케즈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특유의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이번 피닉스전 역시 버틀러의 결장이 유력하지만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마이애미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덴버전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덴버 경기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쿼터 종료 시점 13점 차로 앞서 있었던 골스인데,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결국 종료 직전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에게 버저비터를 허용하면서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0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지만 경기 막판 동점 상황 치명적인 턴오버를 범하면서 덴버에게 공격권을 내줬고, 이 마지막 공격에서 요키치의 버저비터가 나오면서 커리에게는 악몽 같은 경기가 됐었던 직전 덴버전이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던 클레이 탐슨과 조나단 쿠민가가 40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벤치에서 출전한 다리오 사리치와 브랜딘 포젬스키, 앤드류 위긴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4쿼터 6분 50여 초를 남기고부터 선수들 대부분이 야투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게 역전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베테랑 클레이 탐슨이 감독과의 면담 이후 경기력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쿠민가와 포젬스키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무럭무럭 성장 중인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동부 컨퍼런스 최하위의 디트로이트인 만큼 멘탈을 잡고 경기를 준비한다면 그래도 골스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지난 토론토전에서 기록적인 28연패를 끊어낸 뒤에 다시 2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직전 유타전 베테랑 알렉 벅스의 버저비터를 통해 경기를 연장전까지 끌고 왔지만 뒷심 부족으로 인해 유타에게 6점 차 석패를 당한 디트로이트입니다. 이날 베테랑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3점슛 8개 포함 36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도 31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알렉 벅스도 27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역시나 경기가 클러치 상황으로 흘렀을 때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이번 골스전을 앞두고 벤치 에이스 알렉 벅스의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고, 올 시즌 원정 성적 1승 17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마이애미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29득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시도했던 3점슛 야투를 모두 놓치면서 부진했던 게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오스틴 리브스도 24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는데, 주전으로 출전했던 터린 프린스와 캠 레디시가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인시즌 토너먼트 이후 치러진 12경기에서 3승 9패라는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레이커스고, 원투펀치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을 달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만큼 다른 선수들도 활약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르브론과 AD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큰 상황이고, 두 선수가 모두 출전했어도 직전 경기처럼 둘 중 한 명이라도 경기력이 좋지 못한 날에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레이커스입니다. 이번 멤피스전 역시 르브론과 AD의 출전 여부와 이 둘의 활약상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토론토전 5점차 석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28득점 9어시스트 8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맹활약을 펼쳤고, 제런 잭슨 주니어와 데스먼드 베인이 46득점을 합작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주전으로 출전했던 마커스 스마트가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6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뼈아팠고, 벤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루크 캐너드도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놓치면서 2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토론토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렸던 원인이었습니다. 자모란트의 징계 복귀 이후 4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이후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타고 있는 멤피스입니다. 아무래도 주전 센터 스티븐 아담스가 일찌감치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이 되면서 프론트코트가 약해진 멤피스고, 야심차게 영입한 마커스 스마트가 잦은 부상과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팀 역시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스마트가 얼만큼 기복 없이 경기 조율을 해주느냐가 중요하겠고, 모란트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버티고 있는 레이커스의 골밑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22득점과 23개의 리바운드, 12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팀의 신승을 이끌었습니다. 키건 머레이도 28득점 12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벤치 에이스 말릭 몽크가 37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디에런 박스가 얕은 난조를 보이면서 부진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접전 끝에 올랜도를 잡아낸 세크라멘토입니다. 다만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크라멘토인데 6경기 기준으로 3승 3패 5할 승률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당했던 3패 중에서 2패가 약체 포틀랜드와 샬럿에게 당한 패배였을 정도로
경기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란 팀이 원체 3점슛 의존도가 높은 팀이고 3점슛이 잘 들어가는 날에는 어느 팀이든 잡아낼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못한 날에는 의외의 뒤통수를 종종 치기도 하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3점슛 성공률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접 멤피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연승 구간 뉴욕으로부터 트레이드된 임매뉴얼 퀴클리와 RJ 베럿이 제 몫을 해주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토론토입니다. 퀴클리는 직접 멤피스전 2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 RJ 베럿도 턴오버는 다소 아쉬웠지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원투펀치 파스칼 시아캄과 스카티 반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퀴클리 합류 이후 벤치로 내려간 데니스 슈로더도 준수한 활약을 해주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퀴클리와 베럿이 팀에 빠르게 녹아든 만큼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이번 경기 역시 토론토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토론토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 5패 2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